북상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또 한 차례 고비가 예상되는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호우의 원인과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기록적인 폭우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올해 최고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에서 9시쯤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 시간당 149.2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8월 3일에 전남 함평에 147.5mm, 무안에 142mm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했습니다. 정오 무렵엔 김포공항 부근과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예. 쏟아지는 폭우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속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옹진군을 시작으로 김포, 고양, 의정부, 포천, 그리고 서울에서도 마포구와 강서구, 은평구, 종로구 등 총 27건의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송출 지역은 200곳이 넘었습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데요. 네. 강수량이 1시간에 50mm면서 동시에 3시간에 90mm가 관측될 때, 그리고 1시간에 72mm가 넘는 강수량이 관측될 때 즉시 각 읍면동에 송출됩니다. 이 긴급 재난 문자는 안전 안내 문자가 아니고 정말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이 삐 하는 알림음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예. 이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상가 등 지하 공간은 절대 출입하면 안 되고요. 네. 이 운전 중이면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이 하수구나 맨홀 근처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오후에는 비가 좀 잦아드는 것 같았는데 다시 비가 강해진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경기 남동부를 제외한 이 수도권 전역에 이렇게 비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이 충청과 수도권으로 굉장히 긴 비구름대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색상으로 강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 보라색, 남색, 검은색 순으로 비가 강해지는데요. 특히 검은색 비구름은 1시간에 100mm의 물폭탄을 뿌리는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이 1시간 동안 머물면 시간당 100mm가 쏟아지는 건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이렇게 비구름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시간당 50km의 속도로 북동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와 이렇게 충남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그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북부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충남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지난주 토요일에 남해안에 만들어져서 이 전남 해안에 3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았고요. 지금은 중부지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성 영상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지나는 이 긴 구름대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정체전선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고 중부에만 폭우가 쏟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정체전선만으로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지만 이 안에 이렇게 중규모 저기압이라는 애도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중규모 저기압이 지나는 곳에서는 앞서 말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중규모 저기압이라는 단어가 사실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예측하기 힘든 건가요? 네, 이 중규모 저기압은 정체전선상에서 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정체전선은 큰 공기 덩어리와 덩어리가 부딪혀서 만들어진 긴 구름대입니다. 이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공기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더 강하게 충돌하는 곳이 있게 되는데요. 이 커피 믹스를 빠르게 저으면 회오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한 부분에 소용돌이가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중규모 저기압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기압이 도서관이라고 하면요. 이 중규모 저기압은 책 한 권 수준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작아서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이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수치 예측 모델들이 예측하는 단위가 동단이라고 한다면요. 이
중규모 저기압의 크기는 아파트 단지 혹은 더 작게 발달한다면 학교 운동장이나 건물 하나 정도로 발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무척 힘들고요.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정체전선이 장마철에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장마도 끝난 한여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만들어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정체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큰 공기들이 충돌했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대기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곳이 우리나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동쪽으로 물러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번 확장하면서 이렇게 중부지방으로 수증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중부지방에서 만나고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우기다, 2차 장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여름철의 강수 패턴을 보면 장마철에 한두 차례 이렇게 피크가 쏟아지게 됩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 또 한 차례 피크가 있는데요. 이때를 두고 2차 우기다, 2차 장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이 이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11호 태풍이 이번 폭우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태풍이라는 건 아주 큰 저기압의 소용돌이입니다. 이 먼 남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 남쪽의 수증기를 끌어올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대기 중에 수증기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타이완 부근에 보이는 이 동그란 게 11호 태풍 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서 위성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지나는 이 긴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죠. 이 정체전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태풍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거리가 워낙 멀어서 이번 폭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인데 오늘 밤사이가 이제 고비라고 하니까 더 걱정입니다. 밤사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강한 비구름의 영향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기보다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언제든지 아침에 발달했던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 곳곳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이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최고 200mm 이상, 충청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는 곳곳에서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비가 그친 뒤에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져서 폭우가 또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네, 여름철과 가을 초반에는 언제든지 만들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단단한 뚜껑이 아니라 풍선처럼 세력을 확장하면서 커졌다가 다시 남동쪽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걸리면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가을 장마라고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여름이 끝나고 서서히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매년 오게 되는데요. 예. 올해도 역시 8월 말에서 9월 초, 늦으면 9월 중하순에 가을 장마가 한 차례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폭우는 폭염을 부른다고 하던데 이번에 폭우 강도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극한 폭염이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올여름에 계속해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가 그치면 또다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다시 폭염이 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지고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미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많은데요. 이 7월에 나타났던 극한 폭염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전망되고 있긴 하지만 이 바람 방향과 햇볕, 지형의 요인이 더해지는 곳에서는 35도를 넘는 심한 무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